자연에서 나온 식재료에는 대체로 좋은 영양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최근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을 가지며 건강에 도움이 되는 자연 식재료 섭취에 관심을 가집니다. 이 중 양배추에도 몸에 좋은 다양한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어 요리의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고 생채소 샐러드나 삶아서 또는 즙으로도 섭취를 많이 합니다. 양배추에는 젊음을 유지시켜주는 기적의 항산화 성분으로 알려진 글루코시놀레이트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암과 관련된 호르몬의 합성을 억제하고 항암제의 역할까지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양배추의 카로티노이드 성분은 피부 세포 노화를 막고 세포의 재생을 도와 피부를 탄력 있게 만들어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양배추는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칼로리가 낮으며 노폐물을 배출시키는 효과가 있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어 많은 다이어터들이 즐겨 먹는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다양한 효능을 가진 양배추도 무조건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아무리 영양 성분이 뛰어난 식품이어도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병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신의 몸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섭취하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좋기만 한 줄 알았던 양배추를 섭취하면 안 되는 사람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과민성 대장 증후군이 있는 사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심리적인 이유, 피로도나 컨디션 문제와 같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먹는 식품도 조심해야 합니다. 현대사회 성인 10명 중 한두 명 정도가 시달릴 정도로 흔한 병이며 특정 질환은 없지만 복통, 복부팽만감 같이 불쾌한 소화기 증상이 반복되며 설사나 변비 등의 배변 장애 증상을 가져오는 만성 질환입니다. 이런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양배추를 섭취하면 설사와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라피노스는 체내에 가스를 만들어내는데 장을 팽창시키고 복통과 방귀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불쾌한 복부팽만감을 참으면서까지 양배추를 찾아 먹을 필요까진 없다고 합니다. 2.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약을 복용하는 경우.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란 갑상선 호르몬의 양이 인체에 필요한 양보다 부족해 체내 에너지 대사가 저하된 상태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 나타나는 특징적인 증상은 피로감인데 평소 몸이 허약하고 피부가 건조하며 몸이 추운 듯한 감기 증상이 자주 나타나고 탈모나 집중력 저하, 기억장애, 변비 등이 나타납니다. 또한 식욕은 감소하지만 체중은 증가하며 쉰 목소리가 특징적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양배추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이 갑상선 기능을 억제하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복용 중인 사람에게는 좋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이트로젠은 열에 약해 양배추를 가열하면 대부분 사라진다고 하니 찌거나 삶아 조리해 먹으면 크게 상관없다고 합니다. 양배추가 건강에 좋다는 이유로 양배추 즙을 매일 챙겨 먹는 사람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 약을 복용 중이라면 주의해야 합니다. 3.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인 사람. 양배추에 함유되어 있는 롤리페놀과 안토니아신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때문에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위험군에 있는 사람들이 즐겨 먹는 식품 중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고혈압약을 복용 중인 경우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양배추에 들어있는 풍부한 비타민 K가 혈전용해제와 정반대의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요. 비타민 K는 혈소판을 활성화시켜 혈관의 상처난 곳을 지혈해주고 혈액을 응고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는 항응고제 역할을 하는 와파린과 아스피린이 하는 역할과 정확히 반대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양배추의 효능과 약의 효능이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따라서 혈전용해제인 와파린이나 아스피린을 복용 중에는 양배추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배추 외에 간, 시금치, 녹차, 브로콜리도 같은 효능을 가지고 있으니 혈전용해제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참고해 섭취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저혈당에 있는 경우. 양배추에는 식이섬유가 많아 혈액을 맑아지게 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많기 때문에 양배추를 섭취하면 천천히 혈당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혈당을 천천히 올리는 것은 원래 혈당 수치가 높은 고혈당 환자에게 도움이 되지만 혈당이 낮은 저혈당 환자의 경우 양배추를 지속적으로 섭취하다 보면 저혈당을 불러오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혈당을 불러올 정도의 많은 양배추를 섭취하는 사람이 많지 않겠지만 저혈당 상태가 되면 의식을 잃을 수 있기에 수술을 앞둔 사람이나 혈당 수치가 낮은 사람들은 섭취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심한 소화불량을 앓고 있는 경우. 양배추는 위에 좋은 식품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위염이 심한 사람들이 많이 챙겨 먹는 식품 중 한 가지입니다. 하지만 단순한 위염이 아닌 위축 위염의 경우는 오히려 양배추가 독이 된다고 하는데요. 위축 위염은 위의 점막이 만성 염증으로 얇아진 만성 위염의 가장 흔한 형태입니다. 국민의 10% 이상이 가지고 있을 정도로 흔한 형태이지만 이 자체가 질병인 것은 아닙니다. 특별한 증상이나 치료를 요하진 않으나 정상인에 비해 위암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1, 2년에 한 번 위내시경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위축 위염이 있는 경우 양배추를 섭취하면 증상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를 잘 못 시키는 사람이 양배추를 먹고 더 소화가 안 되고 트름이 나며 명치 쪽이 아픈 위통을 느끼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소화가 잘 안 되는 경우 양배추를 섭취하지 말고 균형 잡힌 식사로 정상적인 소화력을 찾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이점이 많이 알려져 있는 양배추도 누가 어떻게 섭취하는지에 따라 몸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남이 좋다는 말만 듣고 무분별한 섭취를 하기보다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정말 맞는 음식인지 스스로 확인해보고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건강은 누가 찾아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공부하고 찾아 건강한 삶과 행복한 삶 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